만약에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안 되고 나경원 의원님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었다면 계엄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혹시?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전에 억지로 연판장 돌려가면서 저 당대표 못하게 하는 그런 사건만 없었어도 이제 그게 뭐냐면 저 대통령이면 아무거나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의 걸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연판장으로 저를 꿀리고 그때 굉장히 섭섭하셨죠. 아닌데 그 얘기해서 뭐 합니까? 지나간 거 다 얘기해서 뭐 합니까? 뭐 하냐마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을, 경험치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치로 하면 뭐 나경원 의원님을 국민의힘에서 앞서갈 분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한 번 쉬지 않았으면 6선 의원이었을 거고 예. 우리 당의 최고 다선 의원이 6선 의원이니까 네. 경험치로 따지면 저는 또 그 전에 2002년에 대통령 선거 때 처음 왔죠. 그러니까 경험치로 따지면 제가 거의 진짜 제일 오래됐네요. 현역 의원 중에서는. 예,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1.5선에 장동혁 대표가 선출됐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주 또 새로운 또 희망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새로운 대표가 취임했고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신임 당대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이견이 당내 지도부에선 있을 수 있는데 다 포용하고 가자. 이제 미래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장동혁 대표도 있습니다만 아니다. 당내의 내부 총질하는 세력과는 절연해야 된다. 뭐 쫓아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렇죠. 저는 당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그동안 당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뺄셈 정치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 신상필벌은 분명했어야 되는데 우리 당이 늘 신상필벌에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강을 세울 것은 세우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마이너스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당은 원칙 있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 벌써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원 게시판 문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을 당시에 문제가 제기됐던 당원 게시판, 이거 털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거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 당원들한테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죠. 어떻게 보면 한동훈 당대표도 이거를 한번 털고 가는 의미에서도 한번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의 길에 대해서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못한 것이 한동훈 전 대표의 SNS 글 때문이다. 차악을 이제 밀어야 된다. 이런 등등의 발언이 오히려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도와주고 안 도와줄 거면 가만히 있지. 어중간하게 얘기해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동의하세요? 그거는 아마 이제 이 한동훈의 패배라는 얘기 듣기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과 전환길 중에서 누구 공천하냐 그러는데 네. 거기 나가서 한동훈 대표 칭찬 너무 많이 해갖고 아직은 당내에서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잃었다라는 생각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 표를 보면 75대 25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탄핵을 반대한 분들이 75%, 탄핵을 찬성한 분들이 25%고요.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대통령을 탄핵했을 경우에 그 결과는 우리가 정권을 잃는 것이고, 그 정권을 잃는 것이 뭐 우리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상 지금 일어나는 이런 헌법 파괴적인 여러 가지 정책, 또 뭐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반기업적인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 뻔히 예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대한민국에 안 좋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탄핵 찬성파에 대한 이 굉장히 뭐 이렇게 거부감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너무 칭찬하셨잖아요. 그게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당내 상황도 녹록치 않은데 이게 분당설도 일단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국민의힘이 뭐 이준석 당대표가 나가서 개혁신당을 차렸던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과정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계시던데, 나연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분당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분당 가능성이 있으려면 이 밖의 세력이 좀 커져야 되는데요. 개혁신당 쪽도 굉장히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명태균 리스크가 있죠. 밖에 약간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나갔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세력이 지금 힘을 받을 수 있는 구도는 아니다. 이준석 그 당대표의 개혁신당도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얻은 수치가 예전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통령 후보가 얻은 수치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분당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장동혁 당대표도 뭐 그 전당대회 때는 뭐 선명성을 보여야지 승리한다고 생각을 해서 다 쳐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다 쳐내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아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하고 만나진 않았어요. 근데 축하 나는 보냈고 또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악수는 곧 할 걸로 보십니까? 또 당분간 안 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할 걸로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저 뭐 장동혁 당대표 만나자고 했잖아요. 예,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그 다 정청래 대표하고 사이 나빠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반사이익 얻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아마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세 명을 딱 모여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악수하시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전에 올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하여간에 뭐 여당이 당적인 별로 사이 안 좋은 거에 반사이익은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계속 안 좋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안 좋잖아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바로 추석 전에 하겠다 그러고, 대통령실에서 방송법 천천히 간다는데 6시간 만에 통과하고, 이게 좋은 사이입니까? 왕관 썼던 거 있잖아요. 왕관 사진.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약간 해프닝 같아요. 네. 그거는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걸 꼭 픽해서 올린 정청래 대표의 그 마음이 너무 드러난 거죠. 그 정치하면서 너무 마음 급하게 하면 결국 얻는 거 없습니다. 예. 네. 그 어제 국민의힘 추천목 국가인권위의 상임위원 2명에 대한 선출안이 민주당이 부결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이유를 든 것은 어떻게 인권위원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또 정광훈 목사의 변호인을 했던 분을 인권위원으로 쓸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부결을 시켰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인권위원을 올린 겁니다, 이 안을. 이미 2명은 합의를 마친 상태. 아니 그렇지 않고는 안건을 올려주지 않죠.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겪은 일인데요. 여당, 야당 추천 몫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당 원내대표였는데, 저희가 이렇게 추천하겠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청와대에서.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야당 추천 몫은 야당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당의 청와대의 결재를 받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
이 추천 몫이 있는 것은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가서 여와 야의 목소리를 담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야당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공무 단임권이 없는 일종의 무슨 형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뭐 그래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공무 단임권이 없지 않는 한 야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데 예. 그때도 제가 추천했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법이 뭐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안 돼서 법에 안 맞는다는 등, 그래서 저는 사실은 버텨갖고요. 법을 바꾼 다음에 제가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원안위와 5.18 민주화유공자에 관한 건데요. 위원회에 관련된 건데, 그래서 다 제가 한 대로 나중에 이제 나중에 저희가 추천한 거를 못 해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아예 그 뭐 법적 논란이 있다고 본인들이 막 주장한 것을 결국 법을 바꿔서 그분들을 결국은 관철해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이재명 정부보다 나은 거예요. 그걸 따지면. 근데 이재명 정부는 하기로 했으면 여당이 그걸 통과시켜줘야죠.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의 추천목도 본인들 결제받으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위원회 제도, 또 우리 야당 추천목을 인정한 것과 정식으로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려고 그랬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그 안건을 올리기 전에 여당 원내 지도부에서 이 사람 도저히 안 되니까 좀 어떻게 설득 좀 하고 우리 좀 조정해보자. 물밑에서 얘기하고 올렸어야죠. 근데 덜컥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부결을 시킨다? 이건 신뢰에 반하고 야당하고 정치 안 하겠고 본인들 마음대로 독재하겠다는 거거든요. 다수 의석의 힘을 그렇게 힘자랑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어제 다들 나오면서 우리는 그냥 국회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국회 안에서 저렇게 저들이 어떻게 보면 헌법에 있는 거고 법에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당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그런 얘기들이 국민의힘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당 외에서, 그러니까 절대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을 통과를 막을 수 없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론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텐데, 국민의 민심. 그게 이제 민심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잘 못해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잘해서 제가 대안 세력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들어야지만 국민의힘이 지지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끊임없이 국민들 목소리 듣고 또 정책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좀 부족했던 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내 정치 싸움만 한 모습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늘 뭐 이렇게 뭐 제가 나오는 언론 기사는 뭐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거나 이런 것만 나와도, 사실 이제 어제도 서울의 청년 안심주택의 청년들이 보증금을 지금 떼게 생겼어요. 왜요? 그러니까 원래 보증보험을 다 가입해 주는 게 의무였고 그것이 청년 안심주택의 사용 승인 조건이었는데, 청년 안심주택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 보증보험 가입한 줄 알고 청년들은 다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그 일이 발생해서 보니까 이미 송파에서도 그 일로 경매가 진행되고 청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간담회를 하고 그와 관련된 솔루션을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 듣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저희 정말 107명의 의원들이 다 같이 뛴다면 또 국민들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법 파괴적인 여러 가지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더 열심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